유한타증권으로 가겠습니다. 박진희 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 분위기 상당히 좀 어둡게 출발했는데 지금도 물론 빠지지만 이 정도면은 그래도 해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같이 들고요.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네, 지금 미국 선물은 상승세죠. 어제 비제조 PMI 지수가 잘 나오는 바람에 미국 시장 좀 빠졌고요. 테슬라와 애플 등이 좀 빠졌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가 약간 중국에서의 생산 감소 얘기 나왔는데 그거는 사실 아니라고 좀 얘기를 했고요. 애플은 계속 코로나 봉쇄의 여파와 이제 기술자들 이탈하는 문제들 때문에 계속 이제 우려감이 좀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주들도 같은 비슷한 흐름입니다. 오늘 LG이노텍이라든지 LX세미콘, BH같이 애플 관련 부품 회사들 좀 약세 보여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좀 약한 흐름이고요. 2차 전지 약세는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만은 또 빠르게 선물이 올라오면서 초반에 약했던 2차 전지 섹터주들도 회복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플러스로 전환된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2차 전지 대형주들 장 초반보다는 낙폭이 좀 제한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단기에 많이 올랐던 리오프닝 섹터주들도 차익 실현 매물에 좀 시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에 강하게 올랐던 종목들 이내 좀 차익 실현 매물들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투어도 좀 고점에서 밀리는 모습이고요. 코스맥스도 마이너스로 전환된 상태.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도 상승폭 제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좋아 보이는 섹터는 소매 유통 섹터입니다. BJF 리테일 어제에서 오늘도 강하게 올라주고 있고요. 오늘 이마트 기염을 토해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바이오 섹터주들도 일부 대형주 좀 반등에 나서면서 지수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동차 섹터주들은 조금 숨고르게 하는 모습. 어제도 좀 조정이 이어졌는데요. 추가 조정 좀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IT 섹터 쪽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부진한 반면에 LG전자 드디어 10만 원 넘어서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2차 전지, 신재생 이런 쪽들이 좀 조정을 받고요.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던 섹터 쪽에서 좀 순환매가 돌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애플페이 관련주의 강세, 장 초반에 이쪽이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애플페이 주들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또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워낙 지금 테마주들이죠. 상당히 좀 바닥에 많이 빠져 있었고 소외됐던 섹터들 또 지금 소비 때문에도 페이 관련주들이 많이 안 좋았었습니다만은 애플페이 이제 연내 가능하다라는 기사 나오면서 오늘 좀 영향을 받은 모습입니다. 약간 태그 방식이죠. 약간 애플페이도 삼성페이처럼 그런 흐름 속에서 보안 관련주의 KSI 상하이 상당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저께부터 급등하기 시작해서요. KSI 오늘도 급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한국정보통신도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주들 쭉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페이 관련주들이 초강세인 모습인데요.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가 다시 또 추세 살리는 모습이고요. 나이스 정보 이런 종목들도 좀 소폭씩 근데 초반보다는 상승폭 많이 좀 제한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소비가 살아나는 상황이 와야지만 또 페이 관련주들한테 좀 더 영향이 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하느라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기술적으로 바닥권에서 반등하는 수준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애플페이가 실용화 됐을 때 영향력이 실적으로 돌아오는지 여부는 좀 꼼꼼하게 종목별로 좀 따져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이쪽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것이 오늘장에서는 희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강한 쪽 여행이 단연 돋보이고 있는데 좀 전에 시작하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쪽도 덩달아서 탄력이 좀 둔화되긴 하더라고요. 리오프닝 주들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네, 사실 최근 며칠 동안 올라왔죠. 그래서 2차 전지랑 희비가 엇갈렸었는데 반대로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밀리니까 2차 전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급이 빠르게 이동했다 다시 또 이쪽이 싸 보이면 또 이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리오프닝 섹터주들은 계속 말씀드린 지 오래됐습니다. 항공과 여행주들은 내년에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 부분을 꼭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면세점들도 어제부터 올라오기 시작한 상태인데요. 워낙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쪽은 약간 가격 매트가 좀 더 있는 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카지노 쪽들이 좀 많이 올라온 상태 속에서 좀
차익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카지노는 올라오기 시작한 지 꽤 됐거든요. 그런 상태 속에서 차익 실현 매물 일부 나오고 있지만 조정폭은 아주 크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섹터주들도 중국의 봉쇄가 완화된다에 기반을 두고 움직이고 있는데요. 3년을 쉬었기 때문에 사실 바닥권에서 쇼커버링이라든지 시장만 좀 좋아진다라면은 가장 강력한 흐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소비가 위축되어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으로 좀 문제가 되겠죠. 환율은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소비가 위축됐다라는 점, 이 위축된 소비가 과연 풀릴 수 있겠냐 이런 부분이죠. 물론 중국만 바라본다라면은 중국 봉쇄 완화되면은 당연히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리오프닝 섹터주들은 많이 올라오고 조정은 있습니다만은 조정을 받더라도 적당한 조정선이 나온다라면 계속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겠다. 최근에 엔터 섹터도 많이 올라왔다 오늘 조정을 받고 있죠. 실적 면에 있어서 모자랄 것이 없는 섹터라는 점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컨텐츠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소비라고 이게 연결되는 이 연결고리에 있는 종목들은 지금 최악의 소비 심리, 여러 가지 금리 문제, 경기 이런 부분들로 해서 지금 최악으로 빠져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단기 반등한 거에 따른 반작용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라면은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보시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봐야 될 마지막 키워드는요. 유통주의 강세입니다. 이쪽이 워낙에 무거운 종목군인데 오늘은 단연 돋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마트 굉장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통주의 강세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마트 같은 경우 제가 장 시작 전부터 기사를 봤는데 오늘은 좀 많이 오르겠다 싶었습니다. 정부가 지난번에 의무 휴업 폐지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투표 했다가 이제 흐지부지 됐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자체에다 각각에다 이제 맡기겠다라는 식의 좀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거 통과된다라면은 긍정적인 부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편의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리오프닝 이쪽에 좀 수혜가 되겠습니다. 각종 이제 편의점에서 팔 수 있는 PB 상품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간편하게 소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미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편의점 섹터주들은 꾸준히 조금 긍정적인 회복세 이런 부분들 조정시마다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이마트 같은 경우도 지금 최악입니다. 스타벅스를 고려하더라도 지금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죠. 스타벅스 소비 늘어나는 부분들 그 전에는 원자재 가격이랑 환율 때문에 막 올랐다라면 이 부분 좀 완화되고 역시 이마트 같은 경우도 스타벅스 생각하면은 리오프닝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다가 의무 휴업 폐지까지 관련해서 본다라면은 역시 이마트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이제 마트 쪽으로 돌아오면 이제 롯데쇼핑도 영향을 받겠죠. 바닥권에 있는 롯데쇼핑 요새 롯데그룹주들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워낙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일단 순환 반등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유통주 내에서는 백화점이 최근에 면세점 관련해서 좀 많이 올라온 상태 속에서 편의점 잠깐 쉬다가 다시 올라오고 마트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 그래서 소비 심리의 개선 이 부분이 정말 확실히 지금 경기에 있어서 맞는가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정책들로 봤을 때 최악은 좀 지나가고 있다는 판단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오늘의 오프닝 픽은 어떻게 주시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잘 가던 종목이 약간 삐끗할 때 그 허점을 좀 노려보시는 전략 되게 좋겠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애플 이슈도 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 이슈도 있습니다만은 종목별로 시장 때문에 좀 변동성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좀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개선 효과가 있는 종목들이 좀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반도체에서도 일부 그런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G전자 10만 원 터치한 부분 것만 보더라도 확실히 시장이 좀 달라진 뉘앙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형주 쪽에서는 LG전자나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 조금 유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오늘 포시마크 관련돼서 인수와 관련돼 있는 우려감 이런 부분들 약간 그쪽의 주주 소송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빠졌다라면 네이버 역시도 좀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을 좀 두려워하기보다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시장이 원하는 종목들은 계속 좀 트레이딩으로 시장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려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좀 트레이딩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좀 시장을 대응하시고요. 재건 관련주라든지 내용 관련주 이런 부분들도 좀 조정이 온다라면은 실질 수혜주들 특히 건설주 같은 경우는 좀 가격적인 메리트를 좀 보시는 투자 전략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동발 모멘텀은 여전히 좀 관심 갖자 이렇게 의견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니스 오프닝 픽이었습니다.